이 시니어 시장이 좀 그 메가 트렌드, 우리 생각하는 메가 트렌드 중에 하나잖아요. 시니어 시장이 생각보다 많이 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것도 한번 훑어봤습니다. 시니어란 무엇인가? 우리 그 어르신들 세대를 지칭할 때 시니어라는 말도 하고, 시니어는 보통 이제 연장자나 상급자 뭐 이런 의미고, 찾아보니까 프랑스에서는 통상 50세를 넘어가면은 시니어라고 지칭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통상 65세 이상을 시니어라고 하는 것 같다. 실버는 뭐냐? 실버는 그냥 말 그대로 노인, 늙은 사람을 의미하는 건데, 어르신들한테 여쭤보면 실버라는 표현보다는 시니어라는 표현이 좋다. 그러니까 시니어라고 좀 불러달라고 하시는 의견이 많다네요. 임플란트도 시니어 시장이죠. 시니어 시장 오져요. 그 트롯하는 개 있죠. 굿즈 15만원 세트를 할매들이 엄청나게 사요. 임영웅. 지금 뭐 젊은 사람들 상대로 노래할 게 아니라 임영웅이 돈 쓸어 담고 있을걸? 그리고 유튜브 채널도, 혹시 여러분들 유튜브 만약에 하실 거면, 혹시 이 중에 이제 저희 PGR 멤버 중에 유튜브 하실 거면 저처럼 주식 이거는 절대 안 되고, 한 달에 10만원 벌어요. 죽도록 해가지고 광고비. 주식 절대 안 되고, 우리 또래들한테 무슨 이런 거 하지 말고 딱 타겟을 시니어를 타겟으로 잡아요. 채널 이름 인생 2막 지금부터, 이렇게 채널 이름 인생 2막 지금부터 해가지고 컨텐츠를 시니어들이 좋아할 만한 거 있죠. 핸드폰에 폰트 이만하게 키워가지고, 우리는 빤히 다 하는 거를 몰라요, 그분들은. 그래서 그런 거 올리면은 조회수 막 100만씩 나와요. 진짜 지금 몇몇 채널들은 이미 그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컨셉을 약간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손자 손녀 컨셉으로 유튜브 하시더라도, 그쪽이 돈, 제가 보니까 몇몇 시니어 채널도 지금 이미 조용히 돈 쓸어 담고 있어. 우리 또래들은 모르는데. 그리고 얼마 전에도 그 벤처 캐피탈 하시는 분이 글 쓰신 거 진짜 공감하면서 봤는데, 우리 지금 스타트업들 나오는 거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스타트업이 되게 많거든요. 편하니까, 만들기 편하니까. 근데 보면 대부분이 20, 30대 젊은 사람들한테 맞춰져 있다. 대부분 거기 맞춰져 있다. 근데 보면 지금 스타트업이 시니어 쪽이 비어 있대요. 다 우리 보면 뭐 연애 앱이든 뭐 배달하는 거든 뭐 컨텐츠 OTT 보는 거든 다 젊은 사람들용이야. 근데 시니어 쪽이 비어 있으니까 누가 그쪽을 공략하면 자기는 적극적으로 투자할 준비가 돼 있대요. 그쪽이 없대요, 시니어 쪽 스타트업이. 그래서 만약에 연애 앱을 만든다고 해도 틴더 같은 거는, 틴더는 젊은 애들이 쓰는 거잖아요. 노인들 만남을 주선해주는 뭐 노인용, 시니어용 뭐 연애 중개 앱을 만들든가. 시니어 음식 배달도 시니어 전용으로, 잇몸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음식이 보들보들한 음식만 파는 전문 그런 앱을 만들든가. 그러니까 시니어 시장이 커요. 이따가 뒤에 시장 규모가 나올 텐데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이거 그냥, 이게 시니어 시장이 메가 트렌드라고 생각은 오래전부터는 했거든요. 뭐 저뿐만 아니라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셨겠지만, 생각보다 시장 규모가 크더라고. 근데 그 안에 물론 이제 뭐 임플란트도 들어가 있고 뭐 제약도 들어가 있고 다 있겠지. 사실 우리 돈 벌 기회 많습니다. 사실 그런 것도 우리가 사업화하면 되잖아. 예. 여러분들 주식 투자만 할 게 아니라 사업해서 현금 흐름도 만들면 좋아요. 현금 흐름이 있어야 돼요. 있는 게 훨씬 좋아요. 현금 흐름이 있고 투자하는 거하고 없고 투자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거든요. 탑골 탑골. 시니어를 위한 요양보호소 비교 앱 이런 거, 그런 거 좋다. 네, 그런 거 좋다. 요양보호소 어디가 더 좋은지 막. 하여튼 어르신들이 필요하는 게 있을까요? 그건 뭐 임영웅, 왜 시니어가 임영웅을 좋아하는지 그것도 한번 연구해볼 만하고. 그래서 시니어 시장은 Q의 성장은 확정돼 있다. 왜냐면 인구 구조 자체가 그렇게 가니까요. 그리고 자산 자체도 나이를 먹을수록 많이 갖게 되잖아요. 돈이 이제 시간이 갈수록 자산은 늘어나니까. 너무 자명한 거고, 지금 한중일 시니어 인구 추계라고 이제 엘리픽스 무역 여기서 갖고 왔는데, 지금 2025년까지는 2억 4,600만 명. 이게 나이를 몇 살로 기준으로 했더라? 65세 이상이었나? 그리고 2030년에는 2억 9,200만 명으로 늘어난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월드 데이터 랩이라는 곳에서 가져왔는데요. 지금 2019년 현재는 시니어 시장이 그냥 환율 1,000원으로 했을 때 423조죠? 4,230조 아니죠 이거? 이상한데? 4,230조라고? 그럼 이게 지금 2019년에 실버 시장이, 아시아 실버 시장이 4,232조라는 거예요 지금? 우와. 이게 4,000조면 좀 말이 되기도 하는 게, 뭐 임플란트, 병원비, 약 쓰는 거, 뭐 놀러 다니는 거, 옷 입는 거 다 합쳐갖고 한 건가 보다. 그래서 2019년에 4,232조, 그 다음에 2030년에는 8,587조 시장으로 큰다. 아시아 시장만. 거의 1경 가까이 크네, 1경. 1경 정도 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5,176조. 그러니까 아시아 시장의 실버 이코노미 시장이 훨씬 빨리 성장하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요거는 경희대 김영선 교수팀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하고 같이 연구한 거. 지금 2020년에 한국 실버 이코노미 경제 규모가 72조 8,300억. 그러면 이거 4,000조 맞네. 72조 8,300.
160억 정도 되는 규모. 그 다음에 2030년 추정으로 168조 시장이 될 것이다. 근데 로봇도 확정된 미래예요. 로봇. 로봇 해야 되는데. 우리 레몬부자 형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중국 2018년 자료인데요. 60세 이상으로 끊었네요. 60세 이상 인구 비중을 보면 2018년에 17.9%까지 올라왔고, 인구는 끝에 단위가 만 명이네. 만, 10만, 100만, 1000만 이러. 2억 4,949만 명 이미. 그러니까 실제 이 통계보다 훨씬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거죠. 실제 이 통계보다. 지금 중국만 2억이니까. 중국만 60세 이상이 2억 4,900만 명이니까. 그리고 중국도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고령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은 아마 2020년쯤 되면 더 늘었을 거예요. 더. 한 2억 6천만, 7천만 될 것 같아. 중국만 2억 7천만이에요. 그리고 중국 노인들 이제 소득 계층 구조를 보면요. 14%, 그러니까 약 14%라고 하면 2018년 기준으로 2억 4,900만 명 중에 14%면은 한 3천만 명 되나요? 한 3천만 명 정도가 소득이 높은 사람들, 한 달에. 그 다음에 64%가 중간 소득자들, 그 다음에 22%가 저소득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만 해도 노인들이, 돈 잘 버는 노인들이 3천만 명은 된다. 이 시장.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만 위안이면은 한 달에 한 200만원 되나? 예를 들면은 작년에 이제 배달을 하시던 분들이 배달료가 계속 올라가니까 우리가 이제 완전 부자가 되겠구나라고 상상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근데 배달료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사람들이 배달을 안 먹죠. 끊어버리죠. 다 마찬가지인 거죠. 기본 시급이 너무 비싸지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을 못 쓰죠. 당연히. 아리에비님 말씀이 맞습니다. 뭐든지 항상 이렇게 극으로 가면 다시 밑으로 내려오고, 밑으로 가면 또 튕겨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시니어 실버 시장 규모를 첸잔산업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를 갖고 왔거든요. 보면은 연간 13% 정도 성장하는 시장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리고 시장 규모를 보면은 14조 위안이면 2784조. 아까 전에 산하감자 형님이 2400조라고 하신, 얼추 맞네요, 숫자가. 예. 중국 시니어 시장은 한 2400조에서 2800조 보면 되겠다, 그죠? 2024년 에스티메이트 기준으로. 어쨌든 Q는 엄청 크다. 미친 듯한 규모다, 이거는. 그냥. 예. 일본이 시니어 산업이 우리보다도 선행이어서 참고해봐도 좋을 듯 하네요. 맞습니다. 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요. 일본 시니어 시장을 살짝 이제 훑어보면서 재밌는 걸 발견했거든요. 그 뒤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도 참고할 만한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선생맘님 역시. 우리 여기 PGR에서 놀다 보면 이제 다들 눈치 백단 된다니까. 예. 그리고 이제 좀 생각해야 될 게, 자꾸 노인을 하지 말까 어르신들 할까. 어르신들 Q가 늘어나는 거는 자명한 사실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확실한 거는 나이를 먹을수록 이제 자산 규모는 커지잖아요, 당연히. 나이를 먹을수록 자산 규모는 커지는데, 그거는 또 이쪽 소수고, 또 빈곤 노인도 많아지죠, 빈곤 노인. 그래서 그러니까 어르신일수록 더 양극단으로 간다. 그렇지만 부자의 Q도 커지고 빈곤의 Q도 같이 커지는. 그래서 지금 OECD 회원국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우리나라가 제일 높거든요. 실제로 보면 1인 가구 어르신들 한 달에 쓰는 돈이 70만원 돈. 70만원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거는 예. 그리고 노인 복지 지출도 우리나라가 되게 안 해요. 정부 지출이 거의 없어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없어요.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냥 노인은 버려놓은 거야. 그래서 이것도 국가에서 끌어올리고 한다 보면은 국가에서 노인 관련 지출을 늘리면 거기 관련해서 파생된 큰 시장이 하나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1인 가구인데, 요건 이제 좀 상황 안 좋으신 어르신들 보면 1인 가구 월 평균 지출이거든요. 요거 2017년 자료예요. 식료품, 비주류, 음료 제일 많이 드시고, 그 다음 주거비, 그 다음 보건비가 있네. 예. 한 달에 13.4%를 보건비로 쓰시네. 보통 이제 1인 가구는 보건비가 없죠, 젊은 사람들은. 이제 어르신들은 보건비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평범한, 그러니까 표준적인 평범한 어르신 부부. 이제 요건 부부 경우입니다. 두 분 사시는 가구의 특징은 이제 돈을 어디다 많이 쓰냐. 식품이랑 비주류, 외식 하시는 거 한 달에 60만원 정도 쓴다. 먹는 거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뭘까를 찾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안 쓰는 거, 보건이 한 달에 33만 7천원을 써요. 요건 젊은 사람들은 요거 없죠, 거의 안 쓰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어르신들은 여기가 많이 커. 여기 이제 병원비나 약값이나 이런 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집 주거 하시는 거,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거. 자, 특징적인 거는 먹는 거랑 의료비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면 요건 이제 국민연금연구원 연구 자료고, 데이터 쏨이라는 것에서 갖고 왔습니다. 근데 아까 일본 얘기하셨잖아요, 선생만 형님이. 일본 시장에 이제 재밌는 걸 좀 발견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고령화가 진행됐고 이미 시니어 시장이 커져 있거든요. 여기는 여기 보면은 이게 되게 커요. 이거 요실금 기저귀. 그러니까
우리는 젊을 때는 사람이 죽으면은 항문에 힘이 풀려서 이게 안에 있는 변이 쏟아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연세를 드실수록 이제 소변을 참기 힘든가 봐. 그래서 기저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시장 규모가 보세요. 옛날 자료거든요. 되게 한 10년 전 자료, 10년 전 자료. 엄청 옛날 자료인데 시장 규모가 1조 6,190억이에요. 10년 전에. 지금은 더 크겠지? 그러니까 그 시니어 시장 자체가 커지니까는 요실금 기저귀 뭐 그런 게 돈이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별거 아닌 것 같은 니치 마켓도 사이즈가 나온다. 그래서 이것도 옛날 자료, 엄청 또 10년 전 자료인데요. 뭐 지금 이거 팩트 체크를 해보긴 해야 돼요. 48억, 55억 이렇게 가다가 뭐 2020년에 갑자기 2천억 된다고 하는데 이거 약간 좀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 같고 어쨌든 뭐 이런 희한한 요실금 기저귀 시장도 크다. 그 다음에 10년 전 자료라서 이거는 뭐 좀 참고만 해놓고 나중에 또 변화한 거 보면은 이렇게 흐름이 보이잖아요. 10년 전에는 국내 시니어 연관 산업 시장 중에 이제 컸던 게 금융, 여가, 뭐 의약품, 식품 당연히 있죠. 그 다음 요양 보건, 식품 겹치는 건 건기식? 건기식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비아그라 시장도 커질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왜 우리 젊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정력에 좋다 그러면 뭐 개구리를 잔뜩 뭐 삶아갖고 먹는다든지 뭐 뱀을 먹는다든지 젊은 친구들은 상상도 못하거든요. 그 징그러운 걸 어떻게 먹어? 막 녹용 뿔 달인 거 어떻게 먹어? 근데 이게 이제 한 50대 60대 넘어가면은 젊을 때 그런 거 쳐다도 못 보던 사람들이 먹게 된대요. 그만큼 그 인간 본능인가 그것도 막 이 정력 강해지고 싶어하는 것도 본능이고 그것도 이제 나이가 먹으면 약해지니까 그것도 뭐 시니어 시장에 들어갈 수 있겠네. 단순히 요실금 증상 대응 상품이라는 의미보다 더욱 활동하고자 하는 시니어 세대에 대한 반증 같기도 하다. 그렇겠네요. 맞네. 왜냐면 집에 있으면은 저거 안 하시겠지, 그죠? 밖에 나가서 뭔가 돌아다니셔야 되는데 이게 소변이 자꾸 이렇게 나오면 안 되니까 이제 기저귀 차고 다니시면 뭔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연결될 수 있겠네요. 선생맘님 오늘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실버 시장 의외의 다크호스가 제가 보니까 여행 산업이더라고요. 여행. 이거는 제가 생각도 못했거든요. 이게 미국 같은 선진국은 이미 그 실버 여행 시장은 이미 크고요. 거기는 뭐 젊을 때부터 죽어라 여행하는 나라니까. 근데 요건 우리나라 자료거든요. 보면은 제가 식상한 뭐 의료, 건강, 음식, 보험 이런 거 말고 의외의 다크호스 여행 시장이 있었네. 그래서 실버 여행 시장이요. 이것도 10년 전 자료이긴 한데 2007년에 실버 여행객 비중이 10%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2015년에는 17%까지 올라왔어요. 아마 지금은 20% 넘었을 거예요. 이게 실제로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고 실버 세대들 여행 그쪽 시장이 커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여행지는 크게 변하진 않아요. 크게 변하지 않고 주로 이제 동남아, 중국 많이 가시고 일본 가시고 뭐 유럽이나 미주 여기 가는 건 이제 돈 좀 많은 어르신들이겠죠. 어쨌든 여행 큐는 계속 큰다. 그리고 또 찾아보면요, 요거는 이제 요건 어디야? 요건 중국이야. 요건 중국 자료거든요. 중국도 역시 시니어 여행 시장이 커지고 있다. 지금 보면 시장 규모가 이게 100만, 1000만, 1000만, 1억 769억 위안이네. 2018년에 예상한 자료구나. 769억 위안 15조 정도 되네, 그죠? 네, 15조 정도 되는 시장. 중국 쪽도 시니어 여행 시장이 커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건 일본 거거든요. 일본 거 아까 우리 선생맘 형님이 말씀 잘해주셨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게 자료를 계속 찾다 보니까 일본의 경우 인터넷 쇼핑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원래 인터넷 쇼핑을 잘 안 했어요, 일본 어르신들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치고 올라오고 지금은 20% 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이미 인터넷으로 쇼핑하는 비중이 20% 넘어가셨고, 현재는. 그 다음에 75세 이상도 지금 인터넷 쇼핑 거의 20% 가까이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되게 많이 써요, 많이. 점점 올라가는 추세고. 그래서 일본 어르신들의 경우에 인터넷 쇼핑 이용자가 가장 빠르게 올라오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또 눈여겨볼 게 뭐냐면, 그럼 인터넷 쇼핑을 통해서 뭘 구매하냐 해서 봤을 때 가장 많이 구매하는 게 이 비중 25.1%짜리 여기 있죠. 여행 관련된 지출이 가장 높다. 25.1%로 1위. 그러니까 일본 어르신들도 여행에 돈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지금 먹는 거 이거 빼고 인터넷 쇼핑으로 사는 거 중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거 먹는 거네. 먹는 거가 15.7%. 그래서 뭔가 시니어 여행 쪽도 잘 한번 뒤적뒤적 해보면은 좀 재밌는 걸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니어는 건기식의 안전마진이다. 젊은 사람들도 건기식 자기 몸 키우고 이런 거 먹지, 그 어르신들처럼 그렇게 막 죽자 사자 먹진 않으니까, 그죠? 건기식도 한번 공부 좀 해봐야지, 제대로. 저도 공부 좀 해보려고요.
실버 여행은 가이드나 패키지 베이스인가요? 아마 우리나라는 가이드가 많지 않을까요? 제가 그것까지는 안 파봤어요. 네, 그것까지는 안 파봤는데 그것도 뭐 디테일하게 하나씩 파고 들어가 보죠. 네. 근데 우리 세대들, 그러니까 여기 지금 PGR 분들이나 저나 이제 우리 또래들이 나중에 시니어가 됐을 때는 가이드 안 끼고 가는 비중이 높을 것 같은데, 그죠? 자유여행하는 비중이. 만약에 이제 막 걷는 것도 겨우 걷고 막 쓰러지면 어떻게 될지 몰라, 뭐 이 정도 수준이면은 가이드 끼고 가는 게 맞는데, 그래도 좀 뭐 돌아다니고 큰 문제 없으면은 많이들 자유여행으로 갈 것 같다, 그죠? 어머님 여행에는 노스페이스. 골프 원정 많이 갈 것 같긴 하다, 그죠? 골프. 어르신들 자유여행 가시는 분들은 젊을 때부터 그렇게 하신 분들, 맞아. 젊을 때부터 해야. 크루즈도 잘 될 것 같다. 그러고 보니까. 크루즈 잘 될 것 같다. 맞아. 또 자식들이 보내주고 하잖아요. 대부분 패키지죠. 패키지도 많이 바뀌어서 많이 자유롭고 편해지긴 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제가 리서치를 하다가 찾아본 재밌는 기사인데, 이게 올해 8월 11일 날 올라온 기사거든요. 뉴욕 타임즈에. 이거 좀 재밌더라고. 그러니까 뭐 자산이 좀 있고, 뭐 소득이나 자산이 좀 있고,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자기 돈 내고 뭐 패키지를 가든 자유여행을 가든 가겠지만, 경제적으로 사정이 안 되는 분들이 여행을 다니는 방법. 그래서 요거 제가 기사를 이제 요약하면은, 여행업의 파트타임 종사자로서 여행 소비자 역할도 하고 여행도 하는 그 어르신들의 이야기거든요. 그 시니어 쪽 자료조사하다가 여러분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게 TMI예요. 노화 방지 최고의 선물은 여러분들 선크림인 게, 진짜 많이 밖에 나가면 무조건 바르시면 좋은 게, 이게 오늘 기사거든요. 어제 기사구나. 40년 동안 얼굴에만 선크림을 열심히 바르신 할머니, 미국 할머니인데, 지금 이분이 연세가 90이랬나? 얼굴은 나름대로 깨끗하죠. 맞죠? 권조태 장님 보셨죠? 목에는 안 바르셨어. 이렇게 됐어. 선크림이 최고의 노화 방지 도구입니다. 뭐 몇천만 원 들여서 피부 뭐 이거 마사지 이런 거 안 받아도 돼. 피부 관리 안 받으러 다녀도 돼요. 선크림만 잘 발라도. 그래서 뭐 요약을 해봤어요. 쭉 이제 자료는 많이 훑어봤는데, 그냥 오늘 발표한 건 이제 조금만 훑어본 건데, 제가 생각해본 실버 시장 숟가락 얹을 수 있는 분야, 깊지 않게 러프하게 생각해봄. 몸은 점점 아파진다. 몸은 점점 망가진다. 특히 나이 많이 먹으면 고혈압, 뭐 임플란트, 골다공증, 당뇨, 성인용 기저귀, 그리고 이와 관련된 각종 약. 그리고 의외로 이 시니어분들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하는 욕구가 엄청 많대요. 그 비중이 엄청 높아. 그래서 혹시 이걸로 유료화할 수 있는 평생 교육 뭐 플랫폼? 그리고 또 반대로 자기들이 그동안 갖고 있는 지혜를 남에게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아는 게 많고, 남 가르치는 거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는 어르신들도 엄청 많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평생 교육 플랫폼의 강사로? 강사로? 그리고 이분들은 외롭다. 사람들과 교류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뭐 교육이나 활동이나 동호회, 커뮤니티, 뭐 주거시설 등등등 다 엮여. 여행도 엮이겠죠. 다 엮여. 뭔가 사람들하고 만나고 싶어 해. 뭐, 그리고 이제 더 클래식 500 같은 호화 실버타운 사업이 좀 잘 될 수 있을까? 그다음에 뭐 아까 음식 되게 돈 많이 쓰시는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먹는 딱딱한 음식은 못 먹겠죠. 못 먹고. 그다음에 여행에 대한 욕구 증가, 앞에서 봤죠. 의외로 여행에 대한 욕구가 엄청 많다. 여행 시장도 실제로 커지고. 그래서 여행 연계 먹거리가 뭔가 좀 있을 텐데. 그다음에 그 홈너싱에 대한 욕구가 많다. 집에 누군가가 정기적으로 찾아와서 간호해주고, 뭐 아까 마사지, 쭈물러주고 말동무도 해주고, 이런 거 수요가 많다. 그리고 이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여전히 일할 수 있다. 아주 큰 힌트죠. 우리는 여전히 일할 수 있다.